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8일 오후 7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22일 있는데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신 조경태 국민의힘 육선 의원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선 의원은 최고참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육선 의원은 4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게 보이네요. 네. 지금 나이를 물어서 죄송한데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57세입니다. 68년생입니다. 예. 최고참인데 아주 이렇게 아직도 50대입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는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뭐 그전부터 꾸준히 그 혁신 후보는 좀 단일화해서 좀 더 에너지를 좀 더 모아서 꼭 혁신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가 되어서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전한 보수, 정통 보수로 복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예. 오늘도 제가 낮에 그런 취지로 기자분들한테 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저는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어쨌든 안 후보께서 어떤 룰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그냥 편안하게 알아서 정해주시면 저는 그 절차대로 같이 후보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 이 물리적인 시간을 봤을 때 이분 오늘 그 자정까지는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정까지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럼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알아서 판단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직접 통화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TV 토론하면서 또 선거 유치하면서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TV 토론회 때도 제가 단일화에 대해서 입장을 제가 또 정중하게 여쭤봤습니다만은 본인의 의지가 좀 워낙 강하시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국민 상대 여론조사는 여러 개가 나오는데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 1위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더군요. 지금 이제 재미나는 것은 지난 7월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7월 조금 넘어서부터 제가 계속 한 1위를 계속 하고 있고 한 번도 1위를 뺏긴 적이 없다는 게 상당히 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상대로 1위를 하시는 분이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주 특이한 점인데 문제는 이번 전당대회 투표자가 80%가 당원, 20%는 일반 국민 상대니까 당원들의 그 결정 요인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원 또는 국민들 중에서 국힘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하면은 또 그 순위가 바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자와 일반 여론조사의 차이. 사실은 참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심과 이렇게 당심의 괴리감이 이만큼 큰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민심의 흐름에 저는 당심도 부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약간 극단화되어 있는 모습은 조금 저도 정치를 오래 했지만 상당히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여론조사 표본을 보면은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이 참여도가 매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합리적 보수분들의 어떤 여론조사 지지에 응하는 게 상당히 좀 적극적이지 않지 않을까. 그런데 반면에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투표할 때는 아마 집단지성, 저는 합리적 보수가 우리 국민의힘에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제대로는 포기하지 않고 투표를 해 주신다면은 국민의힘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을 돌면서 이제 연설회가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 당원 또는 지지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대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을 했고 대전을 했고 킨텍스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못했습니다만 예. 대구와 부산의 분위기는 사실은 이제 반반 좀 뜨거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전은 좀 아무래도 이제 인원수가 좀 작다 보니까 자기들 지지자들만 주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실제로 투표권이 있는 당원들은 상당히 좀 조용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은 이제 우리 당의 전망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정당 해산에 대한 우려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된다가 이미 가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건 되게 위험한 신호다 봅니다. 그래서 정당이 결국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 내란 옹호를 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의 말대로 저는 정당 해산의 절차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해산론이 나오는 게 이 특검 수사와도 지금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 조사에 응하셨는데 네. 거기서 느낀 거는 뭐가 있을 텐데. 저는 지금 특검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갈래에도 특검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 특검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저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이런 위험 요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해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또 18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12월 3일 날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졌으니까 또 논리적으로 충분히 방어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제가 좀 다소 듣기에는 좀 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은 결국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도 우리 당내에는 윤의견을 주장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전한길 씨라든지 이런 사람을 지금 계속 감싸고 좀 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그 후보들 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같은 이 두 부부를 하고 정치적 절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당은 좀 위험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임 배반자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파면한 것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윤석열 편을 들으면은 그 전에 윤석열 옹호와는 완전히 논리적으로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위헌이다. 그렇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탄핵 반대 당론을 이걸 이제 없애버려야지 저는 우리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제 정치적 절연을 한다는 하나의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극우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극우라는 것은 불법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또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딱 맞는 게 비상계엄이거든요. 그렇죠. 비상계엄을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극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난번에 그 김문수 후보께서는 무슨 뭐 사람을 다치게 했나 무슨 뭐 폭력적인 걸 했냐라고 했지만 서부지법의 그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난동을 피우는 것이 국민들한테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극우라는 것은 법치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무력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 그리고 부정선거 모론자들도 저는 거부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동하는 것은 저는 아주 나쁜 거고 저는 그게 이제 거부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자리를 그만두면서 이번에 혁신파에서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아주 직을 걸고 그만뒀어요. 네네. 그게 이번 선거에 좀 도움이 됩니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최소한 윤희숙 우리 혁신위원장은 혁신 후보를 찍는 한 표는 확보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합리적 보수, 우리 당내 합리적 보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등장하면서 상당히 지금 좀 격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입에서 아주 공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줘가지고 우선은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 그러면 결속해야 된다. 이런 말이 먹혀들 수 있는 소지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민주당이 진정으로 어떤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야당의 탄생을 좀 바란다면은 표현들도 좀 정제하면 참 좋을 텐데 제일 땅인 그 여당의 대표의 발언들이 참으로 좀 거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보면은 조국이라든지 윤미향 같은 분을 8.15 특사로 풀어준 것도 또 이 또한 또 우리 당의 혁신파들로 하여금 좀 이 힘들게 하는 하나의 영역이거든요. 그 최근에 제가 민주당의 의원들한테 한 두 사람의 의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좀 잘해줘라, 좀 잘하세요. 네, 그런 이야기를 좀 주의를 좀 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해야지 국민의힘의 혁신파들이 뭔가 좀 정당성을 가지고 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똑같이 돼버리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자와 거부의 말하자면 적대적 공생관계인데. 그렇습니다. 예. 종이 한 장 차이죠. 한 끗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토론해보고 뭐 같은 자리에 장동혁,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 의원 같은 자리에 있는 시간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을 텐데 우선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토론해보고 하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아주 극단적인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985년도입니까? 그때 선오련 사건. 인천 사태. 네, 선오련 사건 이런 거 보면은 국가보안법으로도 또 구속돼서 형도 사신 분인데 뭐 그때는 거의 극자로 갔던 분이 지금 거의 극화된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 대화를 해보면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서 많이 좀 혼돈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강하게 저하고 같이 비판해 주는 게 상식인데 이분이 민중당도 창당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 민중당이라는 것은 민중입니다. 민중.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감히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룬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너무도 좀 안이하게 생각하시고 좀 관대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제일 큰 미스터리 하나가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인데 이분은 국회의원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사 선거를 다 치렀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말 믿는 것 같았습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은 말씀이 자꾸 바뀌거든요. 바뀝니까? 그 정체성이 좀 부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처음에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강하게 부정적으로 비판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폐지를 주장했죠. 네, 그러다가 5월 25일쯤입니까? 사전투표를 또
해야 된다는 또 주장합니다. 사전투표를 폐지를 주장하다가 또 사전투표에 투표해달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그게 불과 한 달 안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정체성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잘 속히는 대중들, 부정선거 음모론에 잘 현혹되는 분들이 김문수 후보의 워딩을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자신이 사전투표 해라, 또 하지 마라, 이렇게 바뀌는 분이라는 것을 꼭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 부정선거론을 믿는 사람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안에 윤의견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숫자적으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저는 그분들이 국민의힘에 그 남아있는 한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오염될 수밖에 없다. 이래 보고요. 제가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 내 의견을 전화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한 2019년, 2020년 그 점이거든요. 받았을 때 제가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팽이 친 게 아니라 전화를 직접 다 받고 선관위에다가 다 그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럼 이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선관위의 그 증거 자료조차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말도 그 정면된 자료를 제시해도 믿지 않는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 당대표가 되시면 부정선거론을 이거 어떻게 전개하실 생각입니까? 민주당도 부정선거론에 좀 휩싸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부정선거에 대한 그 어떤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론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당원 교육이 있었답니다. 교육을 통해서 전 지역을 통해서 전 당원을 상대로 교육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갖다가 의혹적인 것을 제거시켜 나갔거든요. 그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저는 그런 어떤 부분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내겠습니다. 거기는 저 혼자도 나와서 이야기하면 또 못 믿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정말 필요한 이제 인원이죠. 그 선거관리위원 직원들 그리고 또 우리 조합재 대표님 같은 분들하고 같이 가서 저는 이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증거를 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좀 해소시킬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한 번 빠진 사람이 잘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 차원에서는 이 당원을 심사하는 그 기능이 있을 텐데 그걸 통해서 부정선거론을 믿는 사람은 당원 자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이런 강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조치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교육을 통해서 시도해보고 그래도 믿지 못한다라는 분들은 국민의힘의 일원이 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동혁 후보는 12월 3일 밤에 우리 조경태 의원과 같이 국회 표결에 참여한 18명.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뒤에 왜 이렇게 스탠스가 바뀌었죠? 저도 그게 미스터리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치? 아마 3월 1일입니까? 그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는 행사장에 가서는, 계엄령, 즉 비상계엄이 하나님의 계시였을 것이다.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보면은 약간 좀 종교적으로 좀 심취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사실 그 전환길 씨도 보면은 12월 4일 날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다 라고 학생들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놓고 또 어느 날부터 또 계엄령에 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보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참 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동혁 의원은 당 사무총장으로서 지난 총선을 치렀잖아요. 그죠? 그때도 여러 가지 그 선관위의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선관위에서 좀 그 어떻게 보면은 반발한 적이 있는데 결국 지난 총선도 국민의힘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도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 놀라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거기에 침묵하면서 사실은 따라가서 국민의힘이 거구당 이전에 음모론을 믿는 컬트당 비슷하게 되어버렸다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거구라고 표현하는 데는 좀 부족하고 이대로 가면 거구 컬트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종교단체처럼 돼가지고 오래 간단 말입니다. 우리 조 의원께서는 45명의 의원 윤석열 옹호를 외치면서 1월에 관저로 모였던 사람을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까지 나온 대책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강경한 좀 선명한 정책입니다. 자, 문제는 국민의힘의 지금 분위기가 그런 주장하는 사람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이건 너무 심하다고 하느냐 지금 그걸 다 덮어주고 이재명 정부와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이번 전당대회의 승패를 가를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참 이 방송에 출연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말입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다시 살아나서 5년 후에 우리가 꼭 집권을 하기를 바라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국민들의 지지나 또 신뢰를 더 많이 회복해야 된다 봅니다. 근데 제가 강원도나 어디 지역을 쭉 다녀보면은 국민의힘에 좀 이게 텔레비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구성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은 좀 제발 좀 그 인적 쇄신을 좀 해달라.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명이 왜 심각한가 하는 이분들은 또 제가 만나보면은 나름대로 해명은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게 뭐냐면 1월 6일 날 그 간저로 가서 45명이 그 체포를 좀 못하도록 좀 그런 어떤 시 아닌 그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월 5일 날 보면은 법원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게 나오는가 하면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정당하다.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1월 5일 날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1월 6일 날 그런 어떤 단체 행동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법을 따르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치주의가 중요한데 저는 45명이 법치주의를 어겼다. 이래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상 잘 썼던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한테 충성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45명은 사람한테 충성한 거거든요. 헌법에 충성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헌법에 충성한다는 것은 뭐냐면 국민에게 충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와 국민한테 충성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그것도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은 사람한테 지금까지도 이 거구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왜 의리를 배신하냐. 의리로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거구들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에 있는데 왜 거기를 안 갑니까? 그런 의리를 따지는 분들이 그 재판장에는 왜 안 가고, 그죠? 면회는 또 왜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면회를 금지돼서 못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인간적인 의리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한테 충성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에 충성해야 된다. 이래 보고 있고요. 그래서 45분은 물론 상중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면서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줄이면 대의 멸친이란 말이 있거든요. 대의 멸친. 큰 의를 세우기, 큰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친한 것을 맞습니다. 다 무시해버려야 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덕심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자꾸 아마 변절자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고 배신자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배신자는 누가 배신자냐 하면은 윤석열 씨가 배신자죠. 네. 헌법에 네. 헌법에 도전했으니까 그럼 배신자고, 그렇다면 헌법을 배신한 윤석열을 따르는 사람이 배신자가 되고, 그렇죠. 헌법을 배신한 윤석열을 규탄하는 사람이 애국자가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일반 여론과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여론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여론의 바다가 있다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 외딴 섬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외딴 섬으로 고립되면은 더 내부적으로 결속하잖아요. 극단화되죠. 그런 점에서 지금 선거운동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이라는 그런, 뭐랄까, 그 속에서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희망의 그 불빛을 본 게, 지금까지도 저한테 문자가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는 게, 그게 뭐냐면, 상식을 가진 국민들께서는 조경태를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보수가 살아남아야지, 지금의 거대 여당, 강성 여당을 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표를 얄팍하게 얻기 위해서, 아부하거나, 강성 그분들한테 사탕 발림을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가서 면회를 가겠다든지, 또 복당을 시켜주겠다든지, 저는 그런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제 정도를 가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그런 목소리를 초지일관, 저는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많은 국민들께서 감동하고 저한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도층에서도 제가 그 1위거든요. 그렇죠. 그 중도층의 확장성이 지금 나와 있는 4명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려면은 중도층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원을 많이 확보하는 사람 하는 쪽이 이기는데, 그렇죠. 그래서 외딴섬에 지금 있는 일부 극우 강성 분들을 빼고, 저는 그 부분들까지 제가 흡수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은 이 생각이 있으신 당원들께서는 저 조경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권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용어 하나 생각나는데, 상식적 보수. 네네. 그래서 이 음모론 보수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음모론과 보수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음모론자, 그 다음에 맨정신 가진 사람, 저는 그걸 맨정신 보수라고 그러는데 상식 보수도 괜찮네요. 예. 상식 보수란 말이 괜찮네. 앞으로 이 용어도 한번 많이 상식 보수, 합리적 보수, 합리 보수, 상식 보수. 그런데 전국을 상대로 하는 그 어떤 대선 또는 당내 대표 경선에 나오신 건 이번에 처음이란 말입니다. 그죠? 네네. 당내 대표 선거는 지난번에 다 나왔으면은, 그때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나오신 지 언제죠, 그게? 한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일반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성공한 겁니다. 그죠? 성공했다고 보시죠. 네네네. 그것은 일반인들의 상식 보수 또는 상식적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강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데, 오늘 밤 자정까지 안철수 후보 쪽에서 답변이 없으면은 내일 중에는 무슨 중대 결심을 합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가 있습니다. 있죠. 이제 만약에 우리 조 대표님께서 이제 유권자일 경우에 저하고 또 상대가 있으면은 조 대표님께서 단일화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권자께서 그러면 알았어. 그럼 나는 이쪽으로 해서 밀어준다. 여기 이제 단일화가 유권자의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4명 중에 2사람이 결선에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결선 4명 중에 2사람이 올라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거 보면은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올라가서 거구끼리의 선명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은 망하는 그걸 거죠. 좀 걱정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러면 당을 망한다고 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당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내년 지방선거 저는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계속 이재명 정권 내내 저는 그 3대 특검과 또 거대 여당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견제할 수가 없다. 이래 보는 겁니다. 당이 해산까지 위기까지 각오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좀 더 단단한 마음으로 저 조경태의 진심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철수 의원은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지금 그대로 가도 2등은 할 수가 있다. 또는 1등을 할 수 있다. 하여튼 두 사람에 들어가서 결승투표에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저 단일화 제의에 조금 냉담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은데 그 계산은 맞지 않다고 봅니까? 하여튼 후보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이길 거라고 보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예측이 맞으면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그 예측이 틀리게 되는 데는 상당한 비난을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틀릴 경우는 아니면 두 분,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이 1, 2위에 끼지도 못하는 사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설마 우리 조 대표님은 저한테는 뭐라 하지 않겠죠. 저는 단일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안 후보께서는 좀 내려놓고 마음의 어떤 짐을 좀 내려놓고 저는 저와 같이 후보 단일화에 좀 이렇게 어떤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일반 국민 상대로 1위 달리는 후보 보고 이렇게 묻는 건 좀 잔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 안철수 의원이 내일 또 무응답이면은 일방적으로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까지는 너무 잔인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위 후보한테 물을 그럼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까지 고민을 전 대표님 그까지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국민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조경태인데 조경태가 빠진 그 당대표는 물론 제가 경선해서 단일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승복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1위 후보가 갑자기 빠지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게 좋아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사퇴하는 사람이 이긴 거다. 이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당원들하고 직접 접촉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 현장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국민의힘 당원들이 특히 대구 경북 중심으로 똘똘 뭉쳤는데 똘똘 뭉치는 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과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데 대한 분노, 이게 똘똘 뭉치도록 하는 동기인데다가 그 다음에 이재명 정권이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승수 효과가 생겨가지고 지금이 제일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제가 이게 현장에서 만나보면 오늘도 여러 통해 전화도 받아봅니다만은 상식을 가진 그 보수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은 조경태를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뚜껑은 열어봐야겠다. 아마도 세상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일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제가 지금 보면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분들 속에 보면 실제로 당은 또 몇 프로 안 되거든요.
당원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분들은 주로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그 여론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우리 당원들로 더 좁혀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는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안 되면 우리 당 참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조경태 의원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경상도 그다음에 부산 특히 네. 부산에서 육선을 하시는데 그 부산 분들은 대충 보수 세력이 강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그 상식 보수 노선을 취하는 데 대해서 지역 유권자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사실은 이제 아주 그 유튜브라든지 극우 유튜브 이런 데서 좀 약간 매몰되어 있는 그런 유권자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좀 약간 대화가 잘 안 통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는 이대로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부산시장도 그렇고 또 단체장들도 위험하다. 그리고 위기감도 다 느끼거든요. 그랬을 때 내년 지방선거만 놓고 봤을 때는 최소한 부산만 놓고 부산에서는 조경태가 당대표 되는 것이 지금 극우화되어 있는 후보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내년 선거에 있어서 뭐 그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저 개인의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예. 저는 경북 태생이고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서 학교 나오고 신문사 다녔으니까. 네네. 근데 부산과 대구는 조금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죠. 제가 생각하는 부산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일으킨 동네예요. 네. 주로 좋은 방향으로. 4.19가 일어나는 데는 3.16 마산 의거 그 중간에 부산 시위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옮겨서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11.6 사건의 전단계가 부마 사태고 그죠? 그리고 1985년 2.12 선거에서 이변을 일으킨 게 부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부산 분들의 투표 성향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고 균형 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요사이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부산, 경남, 울산과 대구, 경북이 상당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네,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선거에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경남의 내년 선거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 분들이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을 계속 육선을 시켜줬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경상도 지역에서는 좀 하기 힘든 것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그만큼 부산 사람들의 그 정치 감각이 저는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 경북도 우리 정통 보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도 앞으로 아마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보수 재견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다. 저는 좀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경북이 보수 심장이라는 것은 신라가 상북통일하는 이후에 사실은 대구 경북 이분들이 고려, 조선, 그다음에 6.25 사변 등등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데 중추 역할을 했거든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는 또 산업화, 근대화, 그다음에 또 거기 인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한때 우리 정치를 주도했던 데인데 어떻게 지난번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보수의 성지 또는 심장이라는 데서 전한길이라는 선동가가 나와서 그렇게 아주 이 대회를 깽판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대구 경북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너무 싫어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또한 보통 보면 속담에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한 그 잘못을 자꾸 다른 사람 탓하면서 그 돌리려고 하는 그건 굉장히 비겁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걸 잘못했다 지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면 되는데 그 어떤 과정을 자꾸만 애써 외면하고 생략하고 거기에는 저는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크다 봅니다.
국회의원들 특히 친윤들이 대통령을 잘못 모셨으면은 알아서들 이선으로 후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국회의원들 친윤들이 우리가 잘못했고 조경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은 일불이익의 행성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국회의원들 책임이 아주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그리고 지난 옛날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이제 거의 그 하락의 기로에 있었을 때 그분들은 스스로 패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친노 패족이라면서 한동안 그 정치계에서 떠났습니다. 그 지금 부활을 했죠. 예.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을 맞고 나서는 친박들이 또 떠났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했거든요. 근데 친윤들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들한테는 더 많이 미움을 싸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비판을 하면서 쓰는 용어가 경상도 토호당이다 하는 말을 쓴단 말입니다. 토호당.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에 기반을 둔 사람이 국민의힘 간판만 걸면 무조건 당선된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경상도 토호당에서 이제 TK 토호당. TK 토호당. 예, 왜냐면 부산 경남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미 의석수도 저쪽으로 많이 일부는 넘어가 있고요. 부산에도 보면은 이제 민주당 의원이 이제 의석수를 가진 분이 계시고, 경남에도 경남 김해는 아예 그냥 가버리다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일들이 이제 부산 경남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TK는 아직까지 토호당의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 극우 세력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도 그쪽 흐름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국민의 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보듯 뻔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상황은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우리 당이 잘 지켜지고 잘 되길 바랍니다만은 만에 하나 그렇지 않고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된다면은 그거는 결국은 유권자들 분들께서 감수해야 된다 이래 보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곧 코앞에 닥칠 텐데 어쨌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외연 확장성이 또 국민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상식 중에 상식이라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하고 우리 당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민주당은 그런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내세우거든요. 그렇죠. 비록 정가가 있더라도. 그렇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내세우는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런 어떤 이너스크라 돼가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뭐 선거는 모르겠고 그냥 우리끼리 막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가 일부 말씀해보면 입을 쓰고 만세 부르고 입을 쓰고 만세 부르고 네, 그냥 우리들끼리 끼리끼리 놀면 된다. 또 뭐 국회의원 선거도 많이 남았으니까 뭐 이 국회의원을 또 우리가 가반 이상 넘기겠다는 그 욕심보다는 내만 잘 되면 된다. 내만 계속 국회의원 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이한 마음, 공적인 마인드보다는 사리사욕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우리 당의 차이점이 좀 그런 데서 좀 드러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수층은 존재한다고요? 아주 네네. 튼튼하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는 40에서 45%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세력이 약화됐어요. 보수 세력은 보수 언론, 보수 지식인 또는 이 애국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친윤 박수부대로 가는 바람에 윤석열과 같이 지금 몰아가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 보수 세력에 기반을 두어야 할 보수당인 국민의힘도 같이 지금 내려앉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넓게 보면은 하나의 기준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수 정당도 이제 재편되는 게
그게 밑에 지지 기반과 이렇게 서로 정합 관계로 맞춰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눈에 띄는 지도자는 한동훈, 그다음에 이준석, 이번에 조경태, 안철수 이런 분들이 이제 지도자로 좀 떠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차라리 당을 새로 만들든지 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그게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 지금 전당대회처럼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싸움박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8월 22일이 우리 대표님 말씀 주신 영역에 하나의 그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예. 이래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투표를 안 하면 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8월 20, 21일이거든요. 투표날은 20, 21일입니다. 그 이틀 동안 하니까 21일이죠. 예, 22일은 그냥 형식적인 그렇죠. 예, 행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틀입니다. 예, 20, 21일 내일 모레 걸피 예. 이때 이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저는 꼭 투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행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다시 우리 당이 재건할 수 있도록 저 조경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국민의힘을 재건해서 보수다운 건전한 그런 보수 야당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이 특히 당원들과 지지층에 영향을 주는 게 최근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좀 잘해라고 제가 좀 야단도 치고 한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민주당이 이게 하는 행태들이 저렇게 독선적이고 독주를 하게 되면 그 작용 반작용에서 이쪽도 극단적인 분들이 또 모일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서로 공생공존하는 느낌 또 받게 됩니다만은 결국은 전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란은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저쪽이 잘못해도 이쪽에 윤석열 세력이 저지르는 게 너무나 엄청나니까. 네네. 그 재단이 안 먹힌다는 왜냐하면 이번에 조국 같은 경우에는 형을 3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입시 비리로 3년 받아가지고 지금 특사로 나왔지 않습니까? 2년. 2년이죠. 참 죄송합니다. 2년 받았는데, 근데 지금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으면 몇 년입니까? 최하가 무기징역 아닙니까? 만약 유죄가 나왔다 했을 때. 무기징역과 2년은 이게 차이가. 예, 그렇게 하면 이해가 부탁 되실 겁니다. 근데 전애들이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하지 않는 한, 이 죄의 무게가, 좁힐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당에서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원래 사기꾼 도둑놈이 무슨 소리 해도 안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당에서 말하는 것이 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확실한 정치적 절연을 하고 시작해야만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무도한 또 폐악질하는 그런 것을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고 또 국민들께서 또 우리 당을 또 훨씬 더 많이 강하게 지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상식적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 안의 이 정치 세력이 지금 나서야 될 게 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잘하면은 잘하면은 뭐 도와줄 수도 있지만 지금 도와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조국, 윤미향 사면에다가 이번 8.15 기념사를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성숙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자꾸 그 역사 논쟁을 일으켜가지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란, 역사 내란이다 뭐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한국이 좌우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입니다. 네. 실용이라고 하더니 역사 논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좌우 대결 구도로 가면은 여기에 우리 조경태 의원 같은 분들도 아주 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거기에 견제구를 날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렇습니다. 그 만약에 그 이재명 정권이나 여당이 우리 당의 어떤 그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적 지지를 많이 획득하고 있다면은 확보하고 있다면은 저렇게 무리하게는 하지 못하거든요. 만만하게 보니까 그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은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도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승전 조경태가 돼야만이 결국은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결국은 두고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뭐 그 세력을 등에 업고 강성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된 분 중에 한 분이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악수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하고는. 그러면 이제 협치는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구조상으로는 권력도 전애들이 잡아 있고 또 절대 다수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와 또 나아가서 거대 강성 여당하고 협치를 통해서 뭔가 제대로 된 정치를 복원시키려면은 저는 좀 상식에 또 부합하고 또 국민적 지지가 높은 당대표 후보가 반드시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려면은 조경태 당대표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특검에 자유롭고 자유롭고 그리고 더 이상 내란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당을 나갈 수 있는 국민적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여야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정까지 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4시간 사이에 이 안철수 의원이 반응이 있어야 될 텐데 아니면은 전화 건다든지 직접 찾아가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한번 계속 잘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굴욕이 아니니까요. 대의를 위해서 맞습니다. 대의 멸친이라고 할 때 그 멸친이라는 것은 자기 체면도 내려놓는다는 뜻이 있으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잘 되길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